논의의 첫 번째 특징은 사실적 역접입니다. 세분화해서 보면 1번 앞에서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 자, A 논의 B 형태로 썼을 때 A 부분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올 때 써요. 두 번째는 앞, 뒤에 모두 사실이 와야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직 4월인데도 33도를 넘겨버렸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보통 4월일 때는 4월에는 30도를 안 넘죠. 그게 상식적인데 오늘 특이하게 33도를 넘은 거예요. 1번에 해당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이 4월인 것도 사실이고 33도를 넘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번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특징은 논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장문 첨삭에서 이거 논의 틀렸어요 라고 첨삭 받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그냥 외워주세요. 예상과 다른 것에 대한 논란, 불만. A 논의 B 형태로 썼을 때 이 B 부분에 논란, 불만 같은 뉘앙스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 과자는 비싼데 맛이 없다죠. 보통 비싸면 그만큼 맛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 다른 결과가 오는 거고 그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맛없다는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자체에 어떤 불만이 내포된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 별표 한 100개 해주세요. 여러분 자주 틀리는 패턴에 요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A 논의 B 형태로 썼을 때 이 B 부분에 의뢰, 명령, 의지 표현이 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A 부분, B 부분에 사실이 온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의뢰는 내가 부탁하는 거죠. 내가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무조건 들어주나요?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이 아니죠.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명령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들어주란 보장이 없죠. 그 다음에 의지도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마음 먹었어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없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오늘은 일요일인데 그러니까 일요일이지만 출근해 주세요. 이런 문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쿠다사이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는 돼요. 오늘 일요일이지만 출근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오늘이 일요일인 것도 사실이고 출근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 몸 상태가 나쁘지만 놀러 가자. 이렇게 의지형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몸 상태가 나쁘지만 놀러 갔다. 이건 이미 일어난 사실이죠.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논의 쓰실 때 이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B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금지 표현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금지 표현은 동사 원형에 나 붙이는 거죠. 그래서 감기 걸렸을 텐데 감기 걸렸는데 그런 차림새로 나가지 마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지 표현일 때는 논의가 가능해요. 요것도 별표 한 50개만 해주세요. B 부분에 판단, 추측 표현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예문을 보시면 일요일이지만 선생님은 학교에 있을 거다. 이게 한국어로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논의랑 다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논의는 앞뒤 부분에 둘 다 사실이 와야 한다고 했죠. 근데 추측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0%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면 아직 4월이지만 30도를 넘길 거다. 요것도 예를 들어서
하즈다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근거로 하는 추측은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추측이에요. 내가 일기예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도 일기예보는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논의는 앞뒤에 사실이 와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회화하실 때 잘 써먹을 수 있는 패턴이니까 잘 봐주세요. 질문할 때 문장 뒤에 노데스나 응데스 패턴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요거랑 요 질문이 있을 때 이 밑에가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응다 설명할 때 응다는 이 앞뒤 상황을 같이 봐야 되고 이렇게 텍스트만 보면 알 수 없다고 했었죠. 앞뒤 상황이나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억양이나 어조까지 봐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 일요일 아침인데 아버지가 출근 준비하시는 모습을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오늘 일요일인데 회사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그 질문이 팩트체크, 그러니까 사실 확인만을 위한 질문은 아니에요. 물론 팩트체크를 위한 것도 어느 정도 포함되지만 보면 이미 나는 아버지가 출근하실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아버지 일요일인데 회사 가시는 거예요? 얘는 약간의 의아함도 있고 왜? 이런 느낌도 포함된 질문인 거잖아요. 그냥 사실 확인만을 물어보는 질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응대스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도우시대에 넣은 패턴도 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 그 회화할 때 보면 정말 많이 쓰이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종조사적 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끝에 논의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쿄 테이큐비잖아이 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주 가는 단골 가게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화요일 날 쉬어요. 근데 오늘 목요일인데 가보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논의와 태모형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이거 별표 해주시고 많이 틀리는 패턴이니까 주의 깊게 봐주세요. 논의는 기본적으로 앞 뒤에 사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적 역접이라고 하고요. 태모형은 사실적 역접도 되지만 가정적 역접으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메가 후테모 시아이와 오코나와레마스. 그러니까 비가 와도 시합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오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적인 거라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문 첨삭 받으실 때 이거 논이 아니고요. 때모형 쓰셔야 돼요 라고 첨삭 받은 경우가 대부분 요겁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에 논의를 써서 틀린 경우가 많아요. 요거 별표 해주세요. 그 다음 접속을 살펴보시면 노대랑 논의가 접속 형태가 같아요. 그래서 나용용사랑 명사 붙일 때 꼭 나를 넣어주셔야 되고 그다음 이거는 현재형이고요. 나머지는 보통형, 보통체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彼女は可愛いのに性格が良くない。 논의를 활용하실 때 총 3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접속. 이거는 기초니까 틀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 2가지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와야 되고 둘 다 사실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귀여운 여자를 떠올렸을 때 그 행동도 귀엽고 사랑스러울 거라고 보통은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상과 다른 결과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귀여운 것도 사실이고 성격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죠.
둘 다 사실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 세 가지를 다 정확하게 쓰셔야 맞는 표현이 돼요. 彼は元気なのに学校を休んでばかりいます。 먼저 접속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나용용사는 다를 나로 바꿔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앞에서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 보통 학교를 쉰다고 하면, 장기간 학교를 쉰다고 하면 어디가 아프대? 라고 생각하죠. 건강한데 장기간 쉴 거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이고 요것도 사실인 거예요. 건강한 것도 사실, 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까지 해서 세 가지 조건을 다 맞추셔야 돼요. 母は歌が上手なのになかなか人前では歌いたがりません。 접속을 하실 때 나용용사는 꼭 다를 나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타가루 있죠. 마스형에 타가루 붙이면 무슨 의미죠? 요거는 3인칭이 하고 싶어 하는 걸 이야기하죠. 1인칭, 2인칭이 희망하는 건 따이형을 쓰고 3인칭의 희망은 타가루형을 씁니다. 여기서는 엄마가 주어니까 3인칭인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엄마면 가족인데 왜 3인칭이냐? 남이 아니지 않냐? 그 1인칭은 나를 이야기하고요. 2인칭은 나랑 대화하는 상대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2인칭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2인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엄마랑 대화하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엄마가 3인칭인 거예요. 姉は英語の教師なのに英語の発音がそんなによくありません。 명사일 때 나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죠. 보통 영어 선생님이면 영어 발음이 좋을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른 결과가 오는 거고, 그리고 앞뒤 모두 사실이죠. 선생님인 것도 사실, 발음이 안 좋은 것도 사실, 둘 다 사실입니다. 頑張ったのに試験に合格できませんでした。 앞에 접속하실 때 의미가 과거형이면 타형에 접속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체, 보통형에 접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결과와 반대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한 것도 사실이고 시험에 떨어진 것도 사실인 거죠. 앞뒤 둘 다 사실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형용사는 그냥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앞에서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죠. 보통 방이 넓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공간이 넉넉한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건이 많아서 되게 좁고 더러운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오는 거고, 요것도 사실이고 더러운 것도 사실인 겁니다. 둘 다 사실이 와야 돼요. 명사는 꼭 나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초등학생이면 한자를 잘 못 쓰죠. 읽을 수는 있어도 쓰는 것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려운 한자까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상식과 반대되는 결과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이고 한자를 쓸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앞뒤에 모두 사실이 와야 돼요. 彼女は可愛いのに性格が良くない。彼女は可愛いのに性格が良くない。彼は元気なのに学校を休んでばかりいます。彼は元気なのに学校を休んでばかりいます。母は歌が上手なのになかなか人前では歌いたがりません。母は歌が上手なのになかなか人前では歌いたがりません。姉は英語の教師なのに英語の発音がそんなによくありません。姉は英語の教師なのに英語の発音がそんなによくありません。頑張ったのに試験に合格できませんでした。頑張ったのに試験に合格できませんでした。
この部屋は広いのに、荷物がいっぱいで汚いです。この部屋は広いのに荷物がいっぱいで汚いです。あの子は、小学生なのに難しい漢字も書けます。あの子は小学生なのに難しい漢字も書けます。